버려진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광해군, 사랑받지 못한 자의 생존 본능. 나는 조선의 왕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늘 도망치는 기분이었을까?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왕을 꼽으라면 단연 광해군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탁월한 외교 전략가라 부르고 어떤 이는 폐륜의 폭군이라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업적도 패악도 아닙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광해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단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자, 세자가 되고도 끝없이 흔들리던 자리. 그 결핍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왕비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정실 소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광해군의 평생을 따라다닌 원죄였습니다. 더 큰 비극은 2살 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채취도, 따뜻함도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한 인간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의 이후 행적을 보면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에게는 여러 후궁 소생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세자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서 적통 후계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광해군이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 아버지 선조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고 백성들은 임금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이 절박한 순간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1592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사랑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군대를 모으고 민심을 달래고 전선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전쟁 중에 분조, 즉 임시조정을 이끌며 직접 전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을 만나고 장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선조가 도망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동안 광해군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광해군은 왕보다 더 왕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빛나면 아버지는 불편해집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선조처럼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이라면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자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02년 선조는 새 왕비 임모광후를 맞아들였고 1606년 그 사이에서 적통 왕자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광해군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세자 자리에 14년을 있었지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없고 안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광해군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을 보면 그의 내면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복형 임해군이 유배되고 사사됩니다. 1613년에는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618년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됩니다. 이복 동생을 죽이고 계모를 가두었습니다. 조선의 도덕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광해군이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던 사람이었을까요? 영창대군은 당시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세자 자리에서 밀려날 뻔했던 공포,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느꼈던 그 공포가 이미 그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은 현실의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결핍된 사람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광해군의 재위 기간, 국내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외 정책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한 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중립 외교입니다. 17세기 초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명나라가 쇠퇴하고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명의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상명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명은 기울고 있었고 후금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명을 도와 후금과 싸운다면 결국 후금에게 짓밟힐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명의 군대를 보내면서도 지휘관 강옥립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형세를 살펴 후금에 항복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옥립은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광해군은 이것을 통해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조선이 전면전에 휘말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선택을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광해군의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병자호란의 치욕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광해군은 내치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벌였고 대동법을 일부 지역에 시행하여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허준이 지필한 동의보감의 편찬을 후원하여 완성시켰습니다. 이는 조선의학의 집대성이자 동아시아 의학의 보물로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내면에 있던 결핍의 그림자는 끝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영창대군 사사와 임목대비 유패는 서인 세력에게 쿠데타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무려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으로 재위한 15년보다 유배 생활이 더 길었습니다. 광해군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외면, 14년간의 불안한 세자 생활.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왕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박탈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충분한 애정과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위협을 감지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려 합니다. 광해군의 강박적인 권력 유지 방식은 어린 시절의 결핍이 낳은 반응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탁월한 현실 감각과 실용적 외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 명분이 아닌 실리로 사고하는 힘,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혜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 동의보감 편찬과 같은 문화적 업적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권력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광해군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외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시스템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자신의 결핍이 만들어낸 공포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있습니까? 그 결핍이 당신의 선택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광해군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어두운 선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지만 평생 정통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콤플렉스, 인조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